산소 탱크 박지성, 지메씨 지소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평발을 극복한 축구 선수라는 것.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녀도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은 바로 혹독한 연습으로 생긴 발의 변형. 26개의 뼈와 55개의 관절, 20개의 근육, 42개의 인대로 이루어져 있는 발.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발은 신체 하단에서 심장으로부터 온 혈류를 되돌려보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높은 구두나 발에 맞지 않는 신발 착용 등의 잘못된 생활 습관은 발 건강을 해치는 주범. 발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해진다. 오늘의 TV 메디컬 명의 정형외과 전문의 허다령. 박지성, 지소연 같은 평발, 프리마돈나 강수진 같은 발의 변형, 발 건강에 대한 유쾌, 상쾌, 명쾌한 해법을 제시한다. 제2의 심장 발 건강,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명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2의 심장 발 건강법에 대해 알려주실 허다령 정형외과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주제가 제2의 심장, 발 건강인데요. 네네. 발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네, 발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발을 포함되는 뼈의 숫자가 약 42개가 있습니다. 네. 우리 인체 뼈는 한 200개 정도 있는데요. 그중에 약 4분의 1을 포함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발바닥에는 굉장히 중요한 모세혈관과 자율신경 등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걷는 동안에 심장에서 피가 펌프질해서 발바닥까지 갔다가 다시 반사돼가지고 되돌려오는 그런 기능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또 우리가 평생 걷는 거리를 우리가 추산을 해보면은 네. 지구를 약 3바퀴 반을 도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발을 굉장히 혹사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발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한 건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요, 발은 인체공학의 최대 걸작품이자 최고의 예술품이라고 극찬을 했다는데, 그런데 사실 현대인들이 발을 혹사시키잖아요. 네. 발에 생길 수 있는 질병이 또 많을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하셨지만 발에서는 요즘에 이제 신발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젊은 여성분들은 요즘에 킬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발들을 예쁜 신발들을 많이 신게 되는데 네. 그것으로 인해서 발에 변형이 올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무지해반증이라고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는 기형이 있고 네네. 또 평발이라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발이 평평한 분들 그래서 평발 변형이 있고 또 요즘에는 운동들 많이 하시잖아요. 운동들 많이 하니까 아킬레스건에 염증이 생기는 아킬레스 건염. 또 젊은 주부들의 발 뒤꿈치에 통증이 많이 오는데 그런 족저 건막염 이런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지성 씨도 평발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질환인가요, 선생님? 네. 이제 평발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평평한 발을 평발이라고 합니다. 네네. 이게 이제 모형을 보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정상 발 모형입니다. 네. 옆에서 본 모형인데요. 이쪽이 이제 발 안쪽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발은 평평하지 않고 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군요. 체중으로 위에서 하중으로 눌렸을 때 네. 쿠션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발이 이렇지 않고 평평하다면은 우리 체중을 못 이기고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가 평발의 분류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네. 유연성 평발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강직성 평발이라는 게 있고 이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요. 네. 유연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앉아 있을 때는 발 모양이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체중을 부하를 했을 때, 딛고 섰을 때는 그 발이 이제 평발 모양으로 변형이 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강직성의 경우에는 발 자세하고 상관없이 항상 평평한 발. 이걸 우리가 강직성 평발이라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 혹시 네. 저도 좀 평평한 것 같거든요, 느낌이. 본인이 평발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평발에 대한 검사는 간단하게 족부경이라는 검사 기구가 있습니다. 족부경이요? 그걸 사용을 하면 바로 간단하게 아주 평발인지 아닌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족부경을 통해서 한번 발을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국 씨, 문지수 씨, 장미화 씨, 네. 특히 우리 장미화 씨가 아까 굉장히 그 발에 대해서 궁금해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미화 씨 먼저 한번 저부터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우 곰발 같네. 네, 선생님 좀 봐주시죠. 네.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장미화 씨의 발은 네. 정상 발입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저는 워낙 넓적하고 네. 이렇게 예쁜 발들 보면 이렇게 쏙 들어가잖아요, 바닥이. 근데 네. 그러질 않아서 평발이 아닐까 네, 싶거든요. 예, 유연성 평발이라고 하면은 네. 발 모양은 정상인데 이렇게 족구경 위에 올라가 보면은 네. 이 발바닥을 전체가 다 닿는 게 보입니다. 네, 그러네요. 이 정도면은 거의 정상 발에 그렇군요. 가깝습니다. 야, 나 정상이다. 네. 문지숙 씨. 네네. 발레를 올라오고 하셨어. 있습니다. 네네네. 문지숙 선생님. 지금 발이 괜찮아 보이는데. 좀 이상하긴 이상하다. 다다. 네, 오. 네. 우리 진짜 문지숙 그러네. 선생님의 발은 네. 네네. 보면은 아까 서 있을 때는 괜찮아 보였었는데 오. 족부경 위로 올라가 보니까 발바닥이 전부 다 바닥에 닿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유연성 평발입니다. 저기 문 선생님. 네. 아주 죄송하지만 요 발을 한번 뒤로 한번 빼보세요. 요 발을. 그리고 제 발을 한번 올려볼게요. 아, 이렇게. 네. 확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 아, 진짜 그러네요. 오, 많이 나네요. 저는 많이 나죠. 근데 서 이게 평발도 교정이 되나요? 이제 유연성 평발 같은 경우는 통증이 있으면은 이제 신발에 패드를 부착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통증을 줄여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자체가 정상 발 모양으로 교정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문지숙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발레를 네. 오래 하셨으니까 이 발에 질환들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무지외반증으로 발이 돌아갔던 것도 운동으로 많이 좀 돌렸고요. 근데 아직도 지금도 낮은 공기는 싫어서 맨날 하이힐을 신고 다녀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하이힐을 굉장히 많이 신는 편인데요. 네. 이로 인해서 발 변형이 온다고 들었어요. 네, 요즘에 이제 발 가지고 병원을 찾는 환자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무지외반증입니다. 어떤 증상을 동반하게 되나요? 이런 무지외반증이 있게 되면은 신발하고 마찰 때문에 그 안쪽에 많이 튀어나오잖아요. 네. 우리 문지숙 쌤 무지외반증이 아까 보니까 평발 검사할 때 있으시던데 안쪽에 그 굳은 살이 많이 박히게 되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신발과 마찰이 되면서 통증이 올 수가 있고요. 또 그러면서 2차적으로 그 튀어나온 부분에 물혹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글동글 뭐가 만져지면서 누르면은 손상이 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사진을 보면은 네. 이분 누군 줄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누구세요? 빅토리아 베컴. 베컴 부인? 네. 예. 그 유명한 그 스파이스 걸스의 전 멤버이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발은 못생겼네요. 네, 잘 보셨습니다. 이렇게 멋진 신발들을 신고 있는데 이 발을 클로즈업한 사진을 보니까 엄지발가락이 굉장히 뒤틀려 있죠. 네. 뒤틀려 있고 바깥쪽으로 휘어 있는 걸 보죠. 옆에서 이분 신는 신발을 보면은 엄청난 높이에 하이를 발이 신고 이렇게 있습니다. 거의 들려 있는 거랑 그러게요. 마찬가지잖아요, 네. 지금. 저 발레 동작인데요. 그렇죠. 발레 거의 동작인데 동작 중에 하나 같은데. 네. 이 그림은 또 뭐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정상인 네. 늘 그 하이를 착용하기 전에 서서 네. 엑스레이를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착용하기 전에 엑스레이 사진이죠. 네. 이제 정상 발 모양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하이를 신긴 후에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았더니 엄지발가락이 발 바깥쪽으로 이렇게 휘는 네, 딱 외반 봐도 형태를 확연히 보이게 차이가 되죠. 나네요. 네. 네. 그래서 신발 신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변형을 만드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예, 이걸로 인해서 이제 이걸 장기간 신게 되면은 발 자체가 고정이 돼서 이걸로 인해서 통증도 오고 아까 말씀드린 물혹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게 되면 옆에 두 번째나 세 번째 발가락을 또 밀어가지고 그게 위로 올라타는 변형까지도 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무지외반증이 어떻게 진단 내려지는지 우리 네. 올리브 가족 여러분들이 미리 검사를 받고 오셨다고 네, 저희가 해요. 다녀왔습니다. 네, 그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을 직접 만나뵙고 저희 발 건강이 어떤지 한번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네, 가시죠. 네. 들어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어떤 걸 진료를 받게 되나요? 오늘은 이제 그 발에 대해서 네. 그다음에 그 여성분들이 이렇게 힐을 많이 신다 보니까 발에 변형도 통증이 많거든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검진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 그러면서 우리 정미아 씨부터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지. 저는 젊음에도 불구하고 발목하고 예. 무릎도 같이 안 좋거든요. 발목과 무릎을 걱정하는 장미화. 힐을 많이 신거든요. 근데 힐을 장시간 신다 보면은 무릎에도 통증이. 하이힐 착용으로 무릎까지 아프다는 재민. 저 같은 경우는 무대에서 네. 노래를 부르면서 또 춤을 추거든요. 네. 근데 항상 힐을 높은 걸 신다 그렇죠. 보니까 중간 삐끗삐끗 하는데도 아픈데 꾹 참고 그걸 하고
하이힐을 신고 안무까지 한다는 솔림. 저는 이제 아무래도 남자다 보니까 뭐 힐을 신는 일도 없고 예. 대신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그렇죠. 무릎하고 발목에 무리가 체중으로 무릎과 발목이 걱정되는 이건주. 저희 이렇게 4명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사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격적인 검사에 앞선 출연자들 벌써 긴장하고 계신 건 아니죠? 검사 받을 건데 소감이 어때요? 아니 환자 복만 입었을 뿐인데 아파요. 너무 아파. 지금 어떻게 검사 받으실 건데 어떠세요? 몸이 안 아파요. 그냥 싫으시면 알아요. 복만 입었을 뿐인데. 입으니까 묘하긴 한데 아무튼 뭐 검사만 별 일 없으면 왜 별일이 있을 것 같지? 발 건강의 경우 방사선학적 검사를 거쳐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장미화 씨를 시작으로 이건주, 재민, 솔림 씨까지 발 엑스레이 촬영을 마쳤습니다. 발 검사 결과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지금 스튜디오에서 공개됩니다. 네, 무지외반증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한데요. 네. 먼저 이건주 씨부터 건강 날씨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물론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 제가 아직까지 막 무릎이 관절이 아프다든지 뭐 이렇게 뭐 발목이 아프다든지 이런 경우는 별로 없었거든요.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 뭐 발 변형이 되거나 그런 건 없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맑음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 맑음으로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렇게 자신만만하신 아무래도 거죠? 나이가 나이인 만큼 네. 어리다 보니까요. 다리도 네. 쌩쌩하지 않을까요? 해 두 개 구름 하나. 두 개 구름 하나. 네, 조금 약한 모습이신데. 그러게요. 건강 날씨를 통해 알아보는 4사람의 발 건강 검진 결과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 발표. 일단 그 흐림이 나왔는데요. 나왔어요. 네. 어떠세요, 솔림 씨? 닭살. 설마 정말 제 거 맞아요? 형님양, 네. 저는 지난 시간에 번개 쳤어요? 엉겨셨어요. 그거 갖고 놀랄 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번개 쳤어. 잊혀질만 하면 나오네요, 김방광 씨. 아니 저기 네. 태권도 했다며. 네네네. 발을 혹사를 많이 했잖아. 아무래도 운동도 그런 많이 거.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먼저 이제 이건주 씨 사진을 먼저 보니까 발은 아주 다행히 정상 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정말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 저게 지금 제 발의 엑스레이 사진이군요. 네네. 아우 귀엽네요. 어쩜 이렇게 귀여운지 발가락이 쫙쫙 뻗어 있잖아요. 아주 예쁘게. 제가 볼 때는 비슷한데요. 난 무슨 네. 엑스레이 보고 귀엽다고 얘기하는 사람 처음 아 봐요. 저는 제 발가락 뼈를 처음 봤거든요. 너무 귀엽네요. 네. 다음 장미화 씨는 네. 그다음에는 우리 이제 장미아 씨. 뼈는 좀 희한하게 생겼던데요. 왜요? 무슨 네. 곰발바닥 뭐 같은데. 남의 뼈 갖고 그래요? 아니 다른 건 다 발뼈 같은데 저거 무슨 바오밤 나무 같이 생겼어. 저 봐요. 바오밤 나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아주 바오밤 나무.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네네네. 우리 장미화 선생님 발은 조금 볼이 넓으세요. 그래서 조금 넓어서 그렇긴 한데 발 자체 모양에는 큰 이상은 없습니다. 거봐요. 의학적으로는 이제 정상적인 발이고요. 네. 단지 네. 좀 발이 볼이 넓을 뿐이고요. 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제일 건강하리라고 예상했던 우리 솔림 씨 발인데요. 네. 사실 솔림 씨 발은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없는데 이 사진에서 보면 이제 두 번째 발가락이 좀 깁니다. 네. 엄지 발가락보다 좀 두 번째 발가락이 더 길죠. 네. 이제 동양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제 두 번째 발가락이 길다 보면은 앞에 이렇게 신발에 눌려가지고 두 번째 발가락 2차적으로 변형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망치 족지라고 하는데요. 우리 망치 모양으로 이렇게 앞이 꼬부라지는 그런 변형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신발 신으실 때 그걸 좀 주의하시면은 별 문제 없으리라 싶습니다. 그럼 만약에 무지외반증이 걸렸을 경우에는 어떤 치료 방법이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 심하지 않는 무지외반증은 좀 신발이 볼이 넓은 신발을 신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통증이 조금 많다 하면은 의료용 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용품점에 가면은 자기 발에 맞춰가지고 의료용 패드를 신발에 대고 착용을 하게 되면은 가벼운 통증들은 다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아주 심한 경우에는 네. 이제 수술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수술 전의 사진을 보면 안쪽이 튀어나와 있고요. 예.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변형이 돼 있죠. 이제 여기는 수술해가지고 뼈를 아래쪽에서 절골을 해서 뼈를 반듯하게 만들어주고 다시 늘어나 있는 인대는 짧게 만들어주고 또 좁아져 있는 인대는 길게 늘려서 인대 성형술을 같이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정상 발 모양으로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발 건강을 위협하는 무지외반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네. 이번에는 우리 패널분들이 발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OX 퀴즈를 재밀 씨가 준비했습니다. 건강 OX 퀴즈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평발은 대대로 유전이 된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X가 4분, O가 2분인데 아니 우리 문지숙 선생님께서는 왜 O라고 선택을 하셨어요? 저는 제 평발이 유전에 의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네. 우리 또 저 김한국 씨는 왜 X라고 선택을 하셨어요? 제가 아까 저기 그 족부경 족부경이요. 봤을 네. 때 제 칼발이잖아요. 네네네. 저희 아들도 칼발이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좋은 거는 담지 네. 안 좋은 건 안 담글라. 그런 왜 안 좋은 왜 안 좋은 것들이 대대로 좀 유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좋게 생각합시다. 네, 그렇죠. 네, 좋게 생각하면 뭐 좋은 네, 거니까요. 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연 정답은 뭘까요? 있을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네, 평발은 우리가 유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네. 아까 말씀드린 유연성 평발의 경우에는 유전이 되지 않고요. 강직성 평발,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뼈가 붙어 있어서 생기는 강직성 평발인 경우에는 유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대대로 꼭 유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건강 OX 퀴즈 두 번째. 무지외반증이 생기면 무릎 관절도 안 좋아진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이번에는 X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다시 바꾸시네요, 예랑 씨. 네, 이렇게 해서 전원 O를 선택을 해주셨는데 우리 장미아 씨 왜 O를 선택을 하셨어요? 왜냐면 네. 발하고 무릎은 떨어진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결되어 네. 있는 것이니까 네. 발이 틀어지면 당연히 무릎도 틀어지겠죠. 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럼요. 원장님께 정답을 여쭤보도록 그러게요. 하겠습니다. 네. 정답 네. 뭘까요? O가 맞습니다. 네. O가 맞네요. 아까 정미여 선생님이 말씀하는 게 맞습니다. 네. 발은 우리 몸에서 추출돌 구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이 변형이 오면은 무릎에도 영향을 주고 또 그 위에 척추까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무지외반증이 오면은 무릎 관절뿐만이 아니라 척추까지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것들 말고도 발 건강을 평소에 잘 관리해야 할 것 같은데 네, 그러게요. 평소에 관리할 수 있는 비법들도 좀 알려주세요. 네. 우리가 이제 발 건강을 위해서는 신발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신발을 안 신고 다니지는 않기 때문에 네. 신발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네. 일단 자기 발에 맞는 적당한 신발을 신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발을 고를 때 네. 엄지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 부분을 눌러봤을 때 네네. 엄지발가락 윗부분이 가볍게 눌리는 정도가 맞는 신발입니다. 약간의 이렇게 여유가 있는 신발이 좋겠군요. 네, 그래서 너무 크거나 너무 네. 꽉 끼는 신발은 정상적인 보행을 방해를 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하이힐들 많이 신으시는데 네네네. 그거는 일주일에 한 2회 정도로 꼭 필요한 때만 이렇게 신으시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요즘에 그 여성분들 통굽을 많이 신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하이힐은 조금 그렇지만 상식적으로도 근데 통굽은 문제가 없지 않냐, 같이 네. 올라가니까 예.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걸음 걸을 때 발과 신발이 같이 구부려졌다 펴지면서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뒤꿈치 닿고 앞꿈치 닿고 이런 상태로 걸음이 돼야 되는데 통굽을 신게 되면은 그 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굽 위에서 발만 따로 노는 상황이 되니까 정상적인 보행을 할 수가 없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발이나 무릎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사실은 통굽도 굉장히 발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발가락으로 이렇게 피아노를 쳐요. 보이세요? 액기 발가락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엄지 이렇게 자유롭게 피아노를 치게. 네. 이렇게 도레미파 피아노를 솔라시도 치면 발가락 사이사이 있는 근육이 운동을 하고 또 저희가 발 밑에 있는 발가락 밑에 있는 근육도 같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네네. 이게 잘 안 되시면 네네. 발을 잡아서 이렇게 손으로 손으로 벌려서 벌려주는 거야? 앞뒤로 이렇게 그러니까 또 자연스럽게 벌려서 이렇게 마사지 앞뒤로. 해주시듯이. 저녁마다 이렇게 네네. 이렇게만 해주셔도 발의 피로가 풀리세요. 그렇군요. 네, 맞아, 그러신 맞아. 다음에 손 껴서 네. 딱 잡기
당기기도 하고 발가락 사이 벌려줘서 맞아요. 이렇게 딱 깍지를 껴서 쭉 당겨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당겨주면 많이 되겠어요. 되죠. 발가락 사이사이에 공간을 주니까요. 네. 저희가 신발 안에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신 다음에 움직이면 훨씬 더 또 피아노를 잘 치고 부드럽게. 시간 여유가 되시면 네네. 이번에는 발가락으로 펜을 네. 잡고 글씨를 쓰세요. 이렇게 발가락으로 펜을 잡고 네. 저희가 저기 우리가 무슨 건강 버라이어티가 아니라 기인 열정 같아. 그렇지 않으세요. 기인 자, 열정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발가락으로 그렇죠. 꽉 쥐셔서 이게 종이를 글씨가 써진 게 가능한가요? 처음에는 힘이 없으신데 자꾸 네네네. 쓰시면 힘이 생기세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저희 아이랑 네. 오락식으로 잘 해요. 오, 이렇게. 그럼 운동도 네. 되고 일석이조고 네. 괜찮겠네요. 그 볼펜 자체를 못 쥐는 분도 꽤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겠군요. 융하다, 그러니까 이 잘하네. 볼펜을 발가락으로 이렇게 쥘 수 있다는 힘만 것만으로도 그럼요. 예, 굉장히 그건, 좋다고 네, 할 수 좋아요.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이런 놀이를 해봐도 좋겠네요. 너무 좋아해요, 아이들. 근데 아이들은 어른보다 훨씬 잘해요. 그래요? 훨씬 맞아요. 유연해서 더 훨씬 잘해요.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우리 허달령 선생님께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최근 미국 족부의학회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은 60세 이상의 인구에서 약 53%에서 일상생활에 발 통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발인데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문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신경을 쓰셔서 발 건강에 유의하시면 훨씬 더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